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43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 실제로 이 마지노선에 도달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파 얼마나 클까요? 예,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경제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정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 위기 닥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사이 아주 시나버러 지금 이제 환율은 1,430원대 이하로 잘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점이 1,430원이 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고점은 1,500,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매우 높은 환율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10월 달에 우리 환율이 1,309원까지 떨어졌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1,309원이라는 10월 달 환율을 지금 이 1,430원이라는 환율에 비교해 보면 한 달 반 사이에 9% 정도 올랐는데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400원이 한국 경제 위기 신호탄이다라는 그것은 과거의 관행을 보아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게 된 것은 우리나라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1,400원 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1,442원까지 올라갔던 환율 계엄령 당시에 그것도 지금 한 10원 정도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전국이 어지러워지고 난 이후에 초기에 며칠 오르다가 지금은 크게 변하지 않고 1,430원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환율이 아주 잘 방어하고 있다. 뭐 그런 크게 흔들리고는 있지 않다. 네. 그러나 절대 수준은 높다. 이런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돌파되고 예. 또 그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간다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외국인 자금들이 환율 급등에서는 감당을 못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본물이 터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오르거든요. 이른바 환율 상승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 사태가 뭐 현재까지는 그럴 사태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한 플랜 B, 플랜 C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실적에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예. 무엇을 교환하느냐? 우리나라 돈과 달러를 서로 바꿀 때 적용하는 것이 환율인데 종래에 1,300원 환율이었다 이러면 우리 돈 1,300원만 주면 1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1,430원이 됐으니까 종래보다 1,300원보다 130원 정도 더 준 1,430원을 가져와야 이제 1달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수입을 많이 하는 원자재 수입 업체들, 원자재 수입 업체는 원자재는 국제 금융 또는 국제 무역 사회에서 달러로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달러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뀌어야 되는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원자재 수입 업체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똑같은 국제 시세의 원두, 뭐 쌀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곡물 또는 석유, 가스 등을 수입한다고 할 때 환율 오른 것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이 환율이 올라서 수입할 때 원화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내가 10% 돈 더 물었으니까 물가를 10% 올리면 안 팔리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했다가 국내에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야 되는데 가공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한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다. 실제로 지금요 국제사회에서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휘발유값, 경유값 아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기름 넣으러 가보면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더 올랐습니다. 비싸요. 예, 이게 단적으로 환율 오른 것만큼 전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도 원자재 수입 업체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 부분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원화 약세 효과가 예전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는데요. 예. 경제학 원래 교과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도 정치 경제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아주 예. 저희 전과의 보도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르지만 환율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도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전하고 우리 경제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수입업체는 불리하지만 수출업체는 환율 상승 혜택을 좀 봐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이익이 되고 그것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올곧이 그것을 외국에 수출한다면 환율 오른 것만큼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은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봤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고 오히려 어떤 외국에서 원자재 도입할 때 가격 부담이 된다. 자, 그보다도요, 더 큰 문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금리를 2번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2번 인하하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이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자 빚, 달러 빚을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빚을 내놓으면 갚을 때는 훨씬 더 싸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 있을 테니까 상환 부담이 적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요 610조나 외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 외화 빚은 빌려올 때만 해도 상당히 잘한 것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갚을 때는 환율이 올라 있으면 우리는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당연히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국 때문에 우리나라만 환율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달러 빚을 가져온 사람들은 똑같은 610조의 달러 빚을 갚아야 되지만 그걸 갚을 때 줘야 되는 교환해야 되는 우리나라 돈의 양이 늘어나서 예. 외국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물가지수도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물가지수 역시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전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목인데요. 환율이 오른 것만큼 수입업자들이 우리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부 이제 국내 물가에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현재 11월 달에 1.1% 올랐습니다. 지금은 뭐 이 1.1% 정도는 매우 안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두세 달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까지도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 상태가 환율이 높은 환율이 계속된다면 이게 몇 달 후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현재 지금 우리가 수입 물가가 국내 소비자 물가 CPI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세 달 후에 이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 가격 인상 폭탄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간신히 물가도 잡고 금리도 안정화시켜 놨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이지 현재 수입 물가 1.1% 오른 것이 한국 경제를 지금 당장에 강타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신용평가 회사들 S&P라든지 또는 무디스는 적어도 현재까지 소파, 소굿이다. 한국 경제 신용 등급을 낮출
이유는 별로 찾지 못하겠다. 예. 현재까지는 한국 경제 잘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 올랐거든요. 지금 2,48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예, 현재 뭐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현재 큰 변동이 없는 상태. 예.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오르는 전반적으로 지금 나흘 연속 호조입니다. 처음에 계엄령 사태가 터졌을 때 놀란 가슴 안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예. 지금 나흘째 소폭씩이나마 상승을 해서 상당수 종목들은 계엄령 사태 이전의 종목으로 돌아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위기심, 공포에 따른 어떤 무조건 팔자 이것을 경제학에서 발작 현상,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텐트럼 현상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매매의 경제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나흘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거 이것은 결국 환율에도 상승 폭탄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안 좋거든요. 예. 그 공백을 지금 기관이 메꾸고 있는데 기관의 실탄이 지금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안이 장기화되면 언젠가는 동이 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서학개미 분들이 있어요. 서학개미. 예, 예. 서학개미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지금 국내 정치가 안 좋으니까 해외 주식을 사신단 말이죠.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과거에 우리 그 소액 주주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안정됐는데 예. 그걸 외국으로 다 가져다 보니까 외국인 나가는 그 플러스 서학개미 나가는 그 이게 우리 정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물론 이 서학개미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금융자산을 지키고 선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경시가 급격히 떨어질 때는 또 언젠가는 또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한국 정시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뭐 개인적인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처분하고 이 자금을 현금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또 그날 바로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형태로 증권사에 잔고를 남겨두고 그 잔고가 이미 들어왔을 때 이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도 그것이 바로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증권사에 예탁금 등으로 예치를 했다가 며칠 지나서 찾는데요. 최근에 지금 증권사 주변에 예탁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이제 불안하니까 팔았는데 팔고 다른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다른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예탁금 상태로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탁금도 줄어서 완전히 은행권으로 빠져나오면 아 이제 나는 증권시장에 더 이상 미련 없다 해서 빠져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정시 주변에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으로 예비군으로 지금 퍼져 있다. 예. 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정시 관계자들이 지금 사야 되나? 무슨 종목을 사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대기 상태로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탄핵 전국 속에서의 경제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